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국장님, 저희가 네.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금융.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디지털이라는 건 가상에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래가 많이 생길수록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기 많죠. 보이스피싱.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심이 많아서 절대 당하지는 않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와이프도 이걸 겪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감쪽 같아가지고 네. 딱 걸려들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갈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걸려본 적 있어요? 피싱 전화는 아닌데 아. 제가 의심을 해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강자시네. 저희 비슷한 것 같아요, 국장님. 네.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디지털 금융에 이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또 사기, 이런 피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시니어 금융협의회의 오영환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오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선 시간에 이제 7080 그리고 5060 세대를 대하는 디지털 금융의 주제라든지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080 세대를 타깃으로 했을 때는 금융 사기가 사기에 많다.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좀 다뤄주신다라고 해서 솔깃해가지고 한 번 더 자리를 모셨거든요. 금융 사기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요즘에? 7080한테 저희가 세대에게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5060 세대도 정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사기가 이 대중이 세대를 없네요. 넘어서 네. 하고 많이 피해가 생기고 있고요. 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작년에 7천억을 넘었습니다. 이 사상 최고거든요. 금융사기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보이스피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미싱이고요. 스미싱이 문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하는 전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스미싱은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가장 많은 게 네. 자식이라든지 손주, 손녀를 뭐 납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납치했으니 뭐 돈을 보내라. 또는 지금 당신 아들이 지금 급하게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와 있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 한 500만 원 보내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전화 오면은 네. 보통이면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면은요. 자식이 이래라. 머릿속이 하얘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걸 왜 당할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저희 아빠한테 그런 문자가 한번 왔었어요. 따님이 휴대폰이 깨져서 액정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지금 연락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제가 쓴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 계좌로 얼마만큼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아빠가 저한테 확인차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될까요? 굉장히 많고요. 네. 사실은 저도 좀 받았었고요. 네. 저도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이제 금융사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모두가 참 힘든 요즘에 예를 들자면은 뭐 정부 지원금이 나왔다. 뭐 그냥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뭐 이런 것도 오고 있고요. 카톡으로도 하고 또 문자로도 오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홈쇼핑도 활용하고 뭐 해외 직구도 하고 있는데 구매한 물품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관에 지금 막혀 있어요. 네. 뭐 확인해 보세요. 이 뭐 이런 범죄가 것도 있고요.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그래서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언제 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샀으면은 바로 낚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안 샀어도 낚일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뭘 받아보면 샀었지? 이렇게. 궁금해서 네. 한번 들어가 내가 뭐 샀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네. 보이스피싱 분야에 있어서 네. 경찰청이랑 이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범죄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벌은 받는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통해서 돈을 잃었다면 그 보이스피싱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뭐 자금책이 있고요. 뭐 중간에 연결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돈을 찾을 수가 없대요. 거의 아쉽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당하고 나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예방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방책이 우선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의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이미 당한 당했는데 다음에, 피해를 당한 어떻게 할 다음에. 것이냐. 일단은 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일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겠죠. 뭐 은행이든 뭐 어디든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에다가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거? 이거는 뭐냐면 이체를 할 때 일정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요. 오, 좋네요. 그 다음에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딸, 우리 뭐 아빠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라든지 사기꾼이 이쪽으로 보내달라 그런 건 안 나가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하면은 그 지정된 계좌로는 자유롭게 나가지만 다른 계좌는 여러 가지 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단말기로만, 이 스마트폰으로만 계좌 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사용 그 IP 대역이 아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외에 IP 그 서버를 두고 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IP 차단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차단해 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로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요런 지연 이체 서비스, 그 다음에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단말기 지정 서비스, 또한 해외 IP 차단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은행도 좋고요. 뭐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미리 신청을 하시면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라는 거는 사기를 당했을 때 바로 보내버려서 돈이 나가는 그거를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제가 금융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금융사기를 당해도 한 10분 조금 지나면 그걸 인지를 해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어떻게 됐다 당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대개 보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내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다면 이게 3시간. 보통 몇 기간? 30분에서 3시간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좀 자유롭게 신청을 하는 방법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허들을 넘어서는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신고부터 해야죠. 어디로요? 경찰청. 우리가 다 아는 112입니다. 하고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그리고 스미싱의 경우 이제 뭐 스미싱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바일 디지털 관련해서 이제 금융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118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 다음에는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금융회사에, 그러니까 은행이든 이런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환급이 100%는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첫째로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가 아차 해가지고 30분 3시간 이내에 3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그리고 지급계좌 정지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자 돈이 나갔는데 그 범죄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아직도 들어있다면 아직 안 빠져나갔다면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네요. 얼마나 빨리
신고하고 요청을 하는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연 이체 서비스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발달이 빠르지 않습니까? 뭐 5G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그만큼 디지털 금융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유독 사기가 많나요? 아니면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도. 예, 해외에도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시니어들이 또는 고령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퇴 후에 갖고 있는 은퇴 자산을 아우, 사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떡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네. 있지만 네. 외국에는 더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은퇴 자산을 만약에 사기로 다 날린다면 네. 이 노후 빈곤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쓰러지시고 예, 막. 예. 네. 그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치매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충격 때문에 있는데 그래요. 그 미국에 보면 네네. 트루링크 파이낸셜이라는 그 시니어 전문 금융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창업자가 젊은 친구가 이제 창업자인데 네. 아마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은퇴 자산을 좀 모아 놓으셨는데 텔레마케터나 또는 이 판매원들한테 네. 그 은퇴 자금을 자꾸 사기당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 뭐 홍보관 같은 데 가서 전기담요도 사고 막 이러시는데 그게 금융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걸 좀 많이 봐왔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창업자가 2012년에 트루링크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하냐면 시니어 전문 신용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신용, 예. 근데 이게 신용카드도 있고 네. 크레딧 카드도 있어요. 직불카드. 네. 근데 네, 네.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이 카드를 네. 제가 자식이어서 부모한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그렇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주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식료품 가게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큰 금액이 나간다든지 또는 이상한 사용처로 또 활용이 네. 된다든지 하면 네. 가족한테 연락이 갑니다. 네. 좋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네. 또 가족이 한도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좀 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한테도 네. 이러한 서비스를 네.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작되는 것 같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 사기나 이런 부분들도 예방을 하고 뭔가 대책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시니어 비즈니스 그런 아이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뭐 이렇게 또 보이스피싱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타인에 의해서 자행이 된 거고, 뭐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 가족들에 의해서 금융에 착취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치매를 네. 이제 겪고 계시는 네. 부모랄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요. 네, 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만큼 늘어나고 있는 게 치매 환자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치매 환자는 이 사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일본의 경우에 일본은 지금 저희보다 먼저 그렇죠. 초고령 사회에 그렇죠. 들어갔고요. 일본의 치매 환자들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200조 엔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우리나라 200조 돈으로 엔이면은? 2천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2천조 원이 넘는 네. 거죠. 그래서 치매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서 치매 노인은 사실은 은행에서 돈을 찾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쵸. 못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한테도 힘들지만 네, 네. 나라 또 이 사회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무겁네요. 일이 되는 거죠. 네. 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가 이제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게 네. 이제 모 그룹 회장님 때문에 그렇죠.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네.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그래가지고 아, 정부에서 네. 많이 지원을 하지 네, 않습니까?
이 치매 걸린 분들을 위한 공공 후견인 제도인 것이죠. 일반인들도 이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 후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면 그 치매 환자를 대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을 좀 관리한다든지 네. 또 같이 병원에 간다든지 주민센터 가서 어떤 그 뭔가를 뛸 때도 대리를 한다든지 네, 뭐 네. 이런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치매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신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면 특히 90 넘어가면 치매가 대부분 많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대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자식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만큼을 좀 생활비를 주라든지 뭔가 이러한 부분들의 치매 신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분야에 유언을 해놓는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이 부분은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입니다. 유언은 이제 그 법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금융기관하고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이 치매 신탁을 해놓으면 금융기관이 치매 신탁에 따른 계약 관계로 인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최근 것이죠. 이런 상품들이 이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뭐 세부적인 어떤 특성화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네. 결국의 주제는 또 금융 사기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예방을 위해서 또 재밌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예, 예.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저희가 교육할 때 늘 하는 건데요. 삼고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삼고. 기왕이면 쓰리고 어떤가요? 쓰리고도 좋고요. 근데 쓰리고 하면 이거 또 생각이 나서.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쓰리고도 좋고, 네. 네, 삼고도 좋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건 네. 스미싱이건 이게 잘 모르는 전화로 오면은 우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예, 의심하고. 아, 예. 고? 예, 의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하면 끊어야 되죠. 그래서 전화 끊고. 전화 끊고. 끊고. 예.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자식이 뭐 납치가 됐다, 네. 뭐 아니면 병원에 가 있다, 확인을 해야죠. 네. 딸내미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뭐 핸드폰이 깨졌어요. 맞아요. 확인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쓰리고, 삼고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해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쓰리고 캠페인에 동참을 해볼 겸 기억을 그러시죠. 또 해볼 겸 그러시죠.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부터 시작해 네. 주시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쓰리고 쓰리고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디지털 금융에 이어서 금융 예방 사기까지 네. 기억을 하면서 네. 쓰리고 외쳐봤으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색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톡톡!